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0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느리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감사 스마일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꾸준히 성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구독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빨리 증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인간이다 보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고 구독자도 빨리 1만 명이 아닌 10만 명, 100만 명을 달성하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인 것 같고 제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꾸준하게 지금처럼 주 6일 방송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빠르게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리게 나가더라도 꾸준하게 하실 것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시황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이게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준 시점인데 고양시가 이제 일산 동구를 제외하고는 정말 빨개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양시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분위기가 슬금슬금 넘어오고 있고 최근에 또 매도인 분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싸게 매도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사 스마일은 아직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또 고양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싸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매도해서 상위 입지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좀 늦추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GTX-A 서울운전구간 개통하고 난 이후에 그런 느낌을 갖다가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감스님들 혹시라도 삼성원흥 지축 이쪽이라든지 고양시 이쪽에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삼성에 만약에 혹시라도 아는 지인분들 또 임대라든지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 02383-4900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세 상위 20곳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고양시 덕양구가 플러스 0.31로 해서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고양시가 서울하고 또 덕양구 같은 경우는 맞붙어 있고 또 광화문이라든지 또 종로를 삼송에서 3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양시 덕양구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를 또 살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전세를 언제까지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전세에 머무르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이승민 대표님하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름 휴가 기간 중에 휴가 가지 마시고 차라리 내 집 마련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오후 6시부터 7시 조금 넘을 때까지 수색 등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님하고 함께 라이브를 했는데 못 보신 분들 좀 보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리고 실제로 지금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색 등산 뉴타운 분위기도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등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구 타입이 실거래가 9.9에 찍혔고 이제 10억 이하의 매물도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84 같은 경우에도 13억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색 등산 뉴타운 포함해가지고 은평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기준 7월 2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내려갈 일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고무적인 거는 고양시 일산 서구가 또 전세가 지금 또 증가 상위 20곳 안에 11위로 지금 랭킹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내년에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주택 풍동 데이엠뷰에 있는 지주택 플러스 LOE 아파트만 제외하고 입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이런 인기라든지 또 고양시에 또 거주를 하실 분들은 제 방송을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직까지 매매가 보면 고양시는 아직까지 지금 플러스 0.20까지 넘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은평구가 지금 0.20으로 상위 22에 지금 랭킹이 되었고, 고양시 일산 서구라든지 일산 동구는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감정원 그런, 말 그대로 매매, 하위 20곳, 감정원 그런 부동산 전국 흐름 그런 조사기 때문에, 뭐 KB 시세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도 GTX-A 서울 운전 구간 개통하기 전에 영업 시운전을 갖다가 만약에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지금 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하고는 또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아마 이제 서울의 분위기가 이제 고양시 덕양구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8월이 넘어가고 이제 추석 전후가 되면 일산 서구 동구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아마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 서울 매매 17주 연속 상승이고요. 전세는 61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이후에 최대 지금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서울 매매지수 주간 변동률 최근 12년간을 갖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0.28%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0.11이 이제 조금 조금 상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하고 0.2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급상승이다라고 하는데 0.3까지 지금 치솟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자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부동산 정부 대책 관련해가지고 빠시홍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 방송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분들의 유튜브를 갖다 듣지 말라는 말씀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그리고 또 책 플러스 이제 어떤 강의 그런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스투TV의 빠시용 김학렬님의 김학렬 소장님의 인사이트 스투TV의 아침 뉴스 브리핑 시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블로그 글이라든지 또 책을 갖다가 부동산 절대 원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동산 서적을 갖다가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 본인들의 그런 부동산의 눈을 좀 이렇게 넓고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제죠. 7월 18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대응을 갖다가 지금 일단 살펴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빠슈님께서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어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서울 중심으로 한 상승 시장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이는 공급 부족에서 온 결과임도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빨리 더 많이 할 것이고요. 하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는 단기가 안 된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3기 신도시라든지 비아파트,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로 이제 강력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신규 택지 두 곳의 그린벨트에 또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빨리빨리 진행될 것인가? 그걸 갖다 저는 이제 물음표로 남겨드리고요. 2029년까지 할 것이 너무 크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크게 공급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조금 길게 보면 2027년까지 앞으로 한 3년간의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특히 이제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 특히 이제 삼성 이쪽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장항지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주택에 있는 풍동의 데이앤뷰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양주지 장읍면 사마리 부지라든지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3기 신도시는 이번에 창릉 천마을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도 세대수가 2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택 공급이 향후 한 3년간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다. 그러나 여기가 빵처럼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주택 공급을 빵처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각자 도생이고요. 나라님도 내 집을 갖다가 대신 해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닉 바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닉 바잉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정말 2030 세대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있는 건데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뭐 주택 가격이 막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2021년도처럼 2022년도 상반기처럼 묻지마로 집을 사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빠숑님이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봤더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인지 잘 모르겠다. 감사스마일도 일단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보고 또 요약 정리도 하고 제가 또 찐팬분들께 더 세부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이거를 차마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뭐 DSR 2단계를 시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널로 일단 지금의 그런 매수 수요를 갖다가 조금 잠재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 10년 전이나 5년 전만 됐어도 이런 것들이 통했을 텐데 지금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 세대들까지도 일단 내 집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 지금보다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수요가 또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솔직하게 7월에서 8월은 이사철도 아니고 이렇게 뜨거운 삼복더위라든지 장마철에 내 집 정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날씨가 지금 서늘해지고 추석이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강해질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내일이면 늦는다.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었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가격이 오르면 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숑님도 정말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정도의 그런 부동산 뉴스 포함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리서치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인사이트를 나누어 드려요. 무료로.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 그냥 흘러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흘러보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을 갖다가 꼭 장만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님도 갭투기 등 시장 과열 신호, 실수요 매수의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이제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안일한 시장에 안일하게 아직도 지금 시장을 갖다 보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의 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을 갖다 높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 조정하게 되면 또 공급이 더 실질적으로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계획대로만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관계장관 회의 주요 내용은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공공 매입 임대도 추가로 하겠다. 신규 택지도 이렇게 지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3기 신도시 2019년도에 지정해놓고 지금까지도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부터 해도 앞으로 5년간은 뭐 착공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거고 실질적인 대책이 아마 8월 달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아마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아무튼 시장에 일단 뭐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의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조정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8월 달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공급 대책을 보면서 그때 시장에서 다시 또 수요자라든지 또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갖다 보고 판단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지금 계속 전세를 살아야 되나 아니면 신축 분양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고민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은 필요하고 지금 같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같은 이제 집중호우 기간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사시는 분들은 뭐 침수 피해를 또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내가 쌀밥을 먹고 싶은데 자꾸 라면을 먹어라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감스님들은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가 내 원하는 가격이 아니더라도 조금 무리하더라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움직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GTX-A 서울운전구가 개통하기 전에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남양주의 구리라든지 지하철 8호선 연장되는 것들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아직 개통을 하지 않고 있고 8월 11일 날 개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7월 달에 이제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조금 더 높은 그런 비용을 지불해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2월 28일 날 GTX-A 서울운전구간이 개통되고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정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여신내역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12월 28일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통을 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 샀던 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 12월 달에 샀던 금액이 더 싸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실제로 어제 이제 이승민 대표님하고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방송을 갖다 못 보신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거는 매도인들도 지금 이제 안 팔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했고 이미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데드캣 바운스다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했던 분들도 지금 본인의 말을 갖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감사 스마일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 받으세요. 시간하고 돈 조금 투자해가지고 본인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감사 스마일 TV 멤버십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멤버십 회원 100분께는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어떠한 뭐 상담이라도 다 해드리니까 이런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멤버십 회원 가입해놓고 바로 그냥 한 번만에 뭐 상담하고 바로 또 해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꾸준하게 그런 인사이트를 본인이 채워나가시면 분명한 실패는 없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고 저희 또 찐팬분들이 저는 15분을 갖다 채워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찐팬분들 또 어떤 분들의 의견은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또 어떤 분은 감사 스마일이 15분 이내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상이 노출이 돼서 감사 스마일의 그런 인지도라든지 감스TV가 구독자가 더 많기를 또 바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상황을 또 보다 보니까 제가 15분을 갖다가 지키는 그런 영상을 갖다가 또 찍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주 한 1회에서 2번 정도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한 20분 정도로 또 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 할 이야기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들어보면 뭔가 좀 쫓기는 사람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일단은 제 찐팬분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갖다가 보아주기를 갖다 원했다고 하면 주 6일 방송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보지 않더라도 단 한 분, 두 분이 보더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라라는 그런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고, 최근에 안 좋은 댓글도 좀 많이 달리기를 갖다가 뭐 사실 내심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반론을 갖다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또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박형윤 기자님의 기사, 당장 서울 집값 오르는데 3년 뒤 입주하는 신도시가 대책인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야 이제 3년 뒤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25, 26, 27, 27년 하반기 아니면 2028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3기 신도시만 가지고는 공급 늘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잠실에서만 신고가가 30건이 일어났고, 또 다음 달에 추가 대책이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만약에 추가 대책 맞으면 맹탕일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집값은 정말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름 휴가 기간 중에 내 집 마련 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 아예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더 못하고, 그렇다고 또 가격이 오르면 더더욱 못하는 이런 현실, 반복된 현실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올 가을 되고 이제 추석 전후가 되게 되면
분명하게 지금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더 상승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더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양시 덕양구는 기회가 남아있고, 제가 어제 지축이라든지 향동 또 물어봤더니, 삼성 물어봤더니 아직 7억대, 8억대 아직 매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전세를 끼고 사셔도 되고, 내년에 일단 입주를 하는 물건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판단하셔서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수색 등산이라든지 가재울이라든지 마포 들어가셔도 되고 서울 강남 들어가셔도 되지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타겟은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지금 30평대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고양시의 신축 분양가도 앞으로 이제 9억이 기준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미 서울은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억 이하로도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스마일을 믿으시고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기존 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고 다음 달 공급 대책에서 더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서울에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도 없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마냥 신축 분양 3기 신도시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사전세약 당첨되신 분들께 포기하고 이렇게 갈아타게 하시는 말은 제가 못 드리는 거니까 각자가 판단을 하지만, 분양가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5년 이내, 10년 이내 이런 신축 및 중신축 아파트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을 갖다가 요즘에 30, 20, 40 세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맞춰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도 하시고 갈아타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 집 마련 플러스 갈아타기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놓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내가 발전을 해 나가고 또 내가 자산을 갖다가 늘려간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공급 외에도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지만 분양과 청약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레미안 원펜타스 여기 보시면 24평이 분양가가 17억이에요. 근데 주변 시세는 35억입니다. 7월 19일 날 어제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의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총 641가구 중에 일반 분양 292가구인데 여기는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양가가 이렇게 거의 이 분양을 받게 되면 거의 20억 정도를 벌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내 집을 갖다 마련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서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없애고 그렇다고 하면 주변 시세가 35억이다 하면 분양가가 만약에 30억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과열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자율로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나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단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오늘 감독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토요일 아침에 좀 다소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이번 엊그저께 지금 나왔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책 총력 대응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이 내용을 한번 씹어 보시고 과연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갖다 더 늦춰야 되는지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부부 중에 한 분은 내 집 마련을 하자, 한 분은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뭐 어떤 분의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지 않은, 어떤 분의 생각이 더 강해서 더 결정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7월 20일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렸다가 갰다가 비가 왔다가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요. 또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